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6월 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4만 7천 명 증가에 그쳤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량에 이어 전화기, 게임기 등 디지털 기기 전반의 생산 지연이 확산되고 있다는 BBC 뉴스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 7일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앵고지 오콘조 이엘라가 여성 최초로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barely close to start 2021 even as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6.3%.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적은 4만 9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개월 연속 감소해서 상승으로 반전한 점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실업률은 6.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나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그 주 요인이 경제활동 인구 참여율 하락 때문입니다. 즉 1월 중에 40만 6천 명이나 취업 의사를 포기하고 고용시장을 이탈한 데 따라서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실질 내용이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요. 고용이 증가한 업종은 전문직 및 영업서비스업에서 9만 7천 명 증가하고 정부 공무원직이 4만 3천 명, 정보업에서 1만 6천 명, 도매업에서 14,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이 감소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여가 및 접대업, 호텔, 바, 식당 등 12월에 이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건강보조업에서 4만 800명 감소하고 소매업 3만 7,800명 감소, 운수창고업 2만 7,800명 감소, 그리고 제조업에서 10,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부양 정책이 나올 거로 기대하고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나쁜 경제 지표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패턴이 재현된 거죠. 향후 고용 지표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우선 백신 보급과 정부 부양 정책 효과 때문에 고용이 좋아질 거로 보는군요. 지난 주말 현재로 미국민 12%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등 빠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1조 9천억 불 부양 패키지를 지금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점차 빠른 속도로 고용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군요. 네, 두 번째 뉴스, How will chip Armageddon affect you? BBC 뉴스 보시죠.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이어서 모바일 전화기, 게임기 등 디지털 분야 전반으로 확산 중인데요. 이에 따라 수요 업체들 간의 처절한 칩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과 아마게돈을 합성해서 칩하게돈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칩 공급 부족 사례를 보면요.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인데요. 작년 3분기 이후에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칩 부족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100개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소요되는데 이 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칩 부족으로 차 생산이 지연돼서 전체적으로 640억 달러 매출 감소를 예상하네요.
다음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사의 경우 아이폰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폰의 경우 삼성전자에서 잘 지원하고 있겠죠. 다음은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용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작년 12월 엑스마스에 대비해서 엑스박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이 신제품이 나왔지만은 이게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게임기 공급 지연으로 중고 게임기의 가격이 급등하였는데요. 원래 팔던 정가의 1.5배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전 제품용 반도체도 부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가 정산을 노력함에도 공급 부족 사태는 여전하다고 하네요. 삼성과 TSMC 등이 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개 라인 증설에 최소 18 내지 2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부족하게 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 여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팬데믹 초기에는 불경기 우려가 확산되어서 반도체 업체 등이 신규 투자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가 진행되면서 아이러닉하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근무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컴퓨터 및 게임기 등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예상과 달리 급증으로 반전된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자동차 수요가 급증으로 반전하였다는 점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동차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칩 생산을 축소하였는데요. 그러나 3분기 들어서부터 자동차 수요가 예상외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으로 반등한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동차 업계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마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재고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였는데요. 예상외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자 반도체가 부족해서 주문을 폭주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요인은 5G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증가입니다. 5G의 보급 확산에 따라서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칩 수요의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성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반도체 수요의 공룡이죠.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보면요. 지난 1, 2년간 신규 투자가 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부진하고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최근 삼성전자나 TSMC는 신규 투자를 확대 중인데요. 특히 5나노미터 칩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UVL 기술, 초자외선 석판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의 단독 기업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이 기계가 약 2억 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도체 초과 수요는 반도체 업계로서는 가격 인상에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반도체 부족 사태는 연쇄 반응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요 업체 간에 반도체 확보 전쟁이 가열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품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프와 기판 등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고급 CPU와 GPU에 사용되는 기판용 필름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 기판용 필름은 ABF 제품이 특히 유명한데요.
ABF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의 약자입니다. 일본의 조미료 업체인 아지노모토사가 개발한 거죠. 전련성이 우수해서 고급 CPU와 GPU에는 ABF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반도체 부족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단 7월까지 계속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반도체 독과점 생산의 지정학적 의미를 보면요.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이 없이 예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패브리스인 거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프로세스 칩의 경우에는 83%를 두 개 나라가 점유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1위지만은 한국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칩의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공급의 70%를 점하고 있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칩 독점 생산에 대해서 미국 업체들이 한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1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국내 생산 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 수출 금지로 반도체 굴기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일부 모델의 차량이 출시 지연되고 있고 전화기, 게임기 등 디지털 전자제품의 공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물론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7일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는 1억 495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29만 488명으로 전주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3%로 크게 둔화되었네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3%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봉쇄 조치 강화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 보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꺾여져 있죠. 유럽에서도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었습니다. 세계 1위부터 12위국까지의 순위는 변동 없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지난 주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요. 전 세계 접종 인원수는 1억 2,400만 명으로 전주 대비 36.6%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이 3,850만 명으로 전 인구의 12% 정도가 접종하였네요.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수는 73개국으로 지난주 대비 11개국이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접종 인원수도 지난주 430만 명에서 461만 명으로 증가하였네요. 그야말로 세계는 지금 유사일의 최대의 백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빨리 동참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인 오콘조 이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성으로서 최초,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트럼프 정부 때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해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EU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은 오콘조를 지지해 왔었죠.
지난주에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가 새로 입장 표명을 함에 따라서 유 후보가 사퇴를 발표했죠. 참고로 세계무역기구 WTO를 살펴보면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계 자유무역 정진, 또 하나는 무역 분쟁 조정입니다. 사무총장은 1년 인상 공석이 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으로 WTO를 비판해왔고, 이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사퇴하였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임명이 지연되어 왔었죠. 바이든 정부가 다자 협력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WTO의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WTO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 무역이 정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다음 주 주요 이슈로는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책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채금리 상승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차가 큽니다. 일부는 부양책에 따른 긍정 효과를 생각하고요. 일부는 지난주에 약간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